여러분 안녕하세요. 본 영상을 1시간만 시청하시면 한글 프로그램을 배우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1시간만 투자하셔서 한컴 오피스를 공부해보세요. 구독 및 채널 멤버십 회원에 가입해주시면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주제는 바로 표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사실 문서 작업을 할 때 가장 많이 만드는 그 문서 형태가 바로 표문서예요. 네. 표가 보통 여러분 보면은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도 표예요. 그죠? 제안서, 발주서 이런 것도 표예요. 그러니까 표 문서는 사실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표에 대해서 일단은 메뉴를 먼저 익혀야 표를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가장 기초적인 표. 그래서 표를 먼저 만드는 방법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표를 만들었는데 칸이 부족해요? 줄이 부족해요. 그러면 부족한 줄이나 칸을 삽입하거나 불필요한 줄이나 칸을 삭제하는 방법 알아야겠죠? 자, 그 모든 내용들을 포함하여 함께 진도를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까요? 일단은 표는 문서에 표시해야 할 내용이 굉장히 복잡한 내용이 많아요. 그럴 경우 이것을 간단 명료하게 표시하고자 할 때 이 표 문서를 이용합니다. 우리는 우선은 표 작성과 관련한 공부를 먼저 쭉 할 거예요. 이 표는요, 메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표 작성에 대한 내용, 그리고 표의 디자인에 대한 내용,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먼저 우리는 작성 방법을 익힌 다음에 디자인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면 표를 제가 만들려면 어디로 들어갑니까? 네, 입력 메뉴 누르셔야죠. 그러면 리본 메뉴가 뜨는데 이 리본에 보면은 바로 표가 있습니다. 표, 여러분 여기서 이 표를 곧바로 누르면요. 제가 알려드리죠. 이 메뉴를 곧바로 누르면 이 화면이 곧바로 뜨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아래로 화살표를 누르면은 여러분이 직접 만들려는 표, 줄과 칸의 개수를 마우스로 쭉쭉쭉쭉 이렇게 드래그하여 선택하면 표가 만들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드래그해서 이렇게 줄이나 칸 개수만큼 드래그해서 표를 만드는 방법도 있고 직접 줄과 칸의 개수를 여러분이 써서 만들기를 눌러서 표를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단축키 컨트롤 N 먼저 누르고 손 뗀 다음에 T 이렇게 누르면은 이 화면을 만나게 됩니다. 보여드리죠. 여러분 빈 화면을 준비하세요. 이렇게요. 그러면 단축키 보여드릴게요. 컨트롤 키하고 N 눌러보세요.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N 누르자마자 두 손 다 떼요. 떼고 T 탁 어때요? 떼죠? 바로 요거예요. 그럼 여기서 줄과 칸이 나오죠. 줄은 여러분 가로줄을 말합니다. 일단 줄에다가 여러분 5 써봐요. 칸에다가 한 2개 써요. 2. 그러면 칸에 2, 줄에 5 썼습니다. 만들기 눌러보세요. 그럼 여러분 줄과 칸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죠? 한 칸, 2칸 이게 칸이에요. 줄은요.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없애려면요. 이 표 잘못 만들었습니다. 표 삭제하고 싶어요. 표 테두리 경계선 보이죠, 여러분? 경계선에 마우스를 이렇게 갖다 놓고요. 클릭하면 표의 조절점이 생겨요. 이때 딜리트 키를 누르면 깨끗하게 지워져요. 자, 그럼 어디? 이번에는 메뉴로 눌러보죠. 입력에서
자, 여러분 여기 리본 메뉴에 보면 표 보이죠? 자, 여기에서 아래로 단추 눌러보세요. 누르면 이렇게도 떠요. 그럼 이번에는 마우스를 이렇게 여러분이 이렇게 마우스를 올려놓고 이렇게 옆으로 끌면은 몇 줄 몇 칸 만들 건지 여기 표시가 돼요. 자, 우리 한번 해보죠. 이번에는 3줄 4칸을 만들어 볼까요? 어때요? 아, 3줄 4칸. 그럼 여기서 클릭을 탁 해요. 그럼 만들어져요. 이해되죠? 네, 이렇게도 표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편한 대로 만드시면 됩니다. 자, 다시 테두리 붙잡고 딜리트. 자, 그럼 이번에는 여러분 다시 요거 표 있죠? 요거. 이 위에 아래로 누르지 말고 그냥 표. 띵. 이렇게 뜬다고요. 이게 컨트롤 N 떼고 T. 똑같아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 5줄에 3칸 해보죠. 됐죠? 만들기 누르면 표가 이 문서의 전체적인 여백을 고려해서 크기가 만들어져요. 자, 표 만들어졌죠? 자, 테두리 클릭합시다. 평. 표가 너무 큰데 어쩌죠? 예, 표가 너무 크면은 이 테두리 선 보이죠? 테두리 선. 여기는 어떻게 못해요? 여기는 마우스가 안 가잖아요? 근데 여기는 파란색 네모가 생겼죠? 마우스를 가져다 놓으세요. 이렇게. 특히 맨 오른쪽 아래 모서리에 마우스를 놓으면은 표의 너비와 높이. 너비는 여러분 여기를 말하는 거죠. 높이는 위아래 높낮이. 너비와 높이를 꾹 눌러요. 누른 상태에서 위로 끌면은 이렇게 너비와 높이를 함께 줄일 수가 있고요. 바깥으로 끌면 너비와 높이를 한꺼번에 늘릴 수 있습니다. 해보세요. 됩니까? 네, 이렇게. 그럼 이거는요? 네, 이건 너비만. 요 밑에는요? 높이만. 됩니까? 네, 그래서 높이만 조절할래요? 요거 붙잡으면 돼요. 너비만 조절할래요? 요거 붙잡으면 됩니다. 높이, 너비 함께는 이렇게. 이해되죠? 참 간단하죠? 이것이 바로 표예요.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번에는 마우스를 이 안에다 놔보세요. 아, 참 이거 말고 여러분 이것도 설명드리죠. 한 번 더 지우셔야겠어요. 테두리 클릭, 딜리트, 지워요. 자, 여러분 이런 경우 있어요. 컨트롤 N T 한번 눌러보세요. 컨트롤 N 누르고 T. 자, 이게 더 빨라요. 습관화되면. 여러분이 5줄 3칸을 분명히 어제까지는 이렇게 하고 만들기 눌렀으면 표가 만들어졌었는데 이렇게 딜리트. 근데 오늘 갑자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뭐예요? 제가 이렇게 하고 만들기 눌렀는데 표가 안 나와요. 그러면서 이거 한글이 바이러스 걸린 거 아닌가요? 막 이런 분이 계십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마우스 끌기로 만들기 있죠. 여기. 이거에 나도 모르게 체크를 한 경우가 있어요. 이거 체크를 하면 뭔 얘기냐면 표를 그냥 5줄 3칸 이렇게 지정하고 만들기 누르면 자동으로 표가 만들어지는 건데 마우스 끌기로 만들기를 누르면 만들기 눌러도 표가 안 생겨요. 그러면요. 여러분이 직접 드래그를 해서 내가 원하는 사이즈의 크기를 내가 직접 만들겠다는 뜻이에요. 이해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표 만드실 때 결정을 하셔야 돼요. 나는 표 임의의 크기로 만들어지는 게 너무 싫다. 내가 직접 드래그해서 만들겠다. 체크하시면 돼요. 근데 저는 그냥 뚝딱 만들어지는 게 좋아요. 그러면 이거 체크를 빼셔야 돼요. 이해돼요? 네. 그래서 이걸 먼저 알아두셔야 돼요. 요 사실. 그 다음에 글자처럼 취급이란 말 있죠. 요거 기타. 보이죠? 이거는 글자처럼 취급은 표를 하나의 글자처럼 취급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래야 되는데요? 네, 여러분 체크 한번 해볼까요? 하고 만들기 눌러보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었어요. 표 여러분 간격을 조금 줄여볼게요. 이렇게. 됐어요. 자, 표를 여러분이 다 만들었다고 합시다. 여기 뭐 내용도 쓰고. 근데 이 표가 인쇄를 할 때는 이렇게 왼쪽에 이렇게 한 곳에 치우치는 것보다는 어디로? 문서에 가운데로 이렇게 오는 게 더 이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운데 정렬 앞 시간에 배웠단 말이에요. 가운데 정렬이 뭐예요? 이게 가운데 정렬 아니에요. 이렇게 가운데 가게 하는 거. 이게 글자처럼 취급을 하지 않으면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표를 정렬하기 위해서요. 그렇죠. 표의 위치를 왼쪽, 가운데, 오른쪽 정렬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글자처럼 취급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됩니까? 네. 이런 메뉴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표를 만들고 이야기를 해봐야겠어요. 그래야 재밌죠. 뭘 만들어 봐야죠. 자, 여러분 여기 제가 만들려는 표가요. 이거예요. 이거부터 만들려고요. 좋아요. 그래요. 그럼 여러분 딱 보니까 이거 몇 칸이에요? 한 칸? 두 칸이더라. 그럼 줄은요?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그럼 뭐예요? 일곱 칸이고 일곱 줄에 두 칸이구나. 그쵸? 자, 그럼 만들어 봅시다.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표 컨트롤 NT 할까요? 이거 가운데 냅둬요, 그대로? 좋아요. 컨트롤 NT 하고 일곱 줄 몇 칸이요? 두 칸. 글자처럼 취급 체크했어요. 제가 만들었어요. 너무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크기가. 자, 여러분 크기 마음대로 조절해 보세요. 아래로도 조절. 이렇게. 네, 해보세요. 자, 됐습니다. 그리고 표 안에 이제 내용을 써야 되잖아요. 내용을 쓸 때는 커서를 이렇게 클릭을 해야 돼요. 이 각각의 표를 구성하는 각각의 칸을 뭐라고 부르냐면 셀 이렇게 불러요. 뭐라고요? 셀. 그럼 여러분 여기 첫 번째 줄에 두 번째 칸에 딱 셀에다 마우스를 놓고 체질량 지수라고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엔터를 쳤다. 그럼 이렇게 돼요. 모양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백스페이스, 엔터키 위에 백스페이스를 누르면 해결이 돼요. 엔터를 치지 마세요. 그럼 뭘로 움직여요? 방향키, 위, 아래, 왼쪽, 오른쪽 방향키나 마우스를 이용해서 움직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써볼게요. 여기다가 저체중, 정상, 방향키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과체중, 위험체중, 1단계 비만, 2단계 비만 이렇게 쓰시면 돼요. 됐죠? 그 다음에 체질량 지수를 쓰는데 작다부등호 18.5 이렇게 쓰는 건 어렵지 않죠? 18.5부터 물결 무늬는 여러분 1 옆에 보면은 물결 있죠? 그거 물결, 그 다음에 22.9 이렇게. 그 다음에 여러분 23.0 요거를 제가 쓸 건데요. 23.0을 넘어서는 거, 23.0 이상 이거를 쓸 때는요. 이렇게 써야 돼요. 크다 이렇게. 이게 크다. 23.0 이렇게 쓰면 돼요. 알았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여기 23.0을 넘어가면 과체중이에요. 그죠? 자, 그 다음에 23.0부터 그 다음 어디예요? 24.9. 자, 여기는 뭐냐? 위험체중.
그 다음에 25.0부터 여기 한 칸 띄는 게 더 이쁘겠죠? 이렇게 띄워줘요. 그 다음에 여기도 띄워줘요. 그 다음에 29.9. 그 다음 마지막에 여기는 30을 초과한다. 30.0 이렇게 써주면 돼요. 어려운 내용 없으시죠? 이거예요. 이렇게 입력을 하면 됩니다. 자, 입력 작업 결코 어렵지 않다는 거 보여드렸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이제 여기에서 또 다른 문제가 있다는 거죠. 나는 표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완성해서 기분이 좋아서 으쌰으쌰 하고 있는데 표에 또 다른 내용이 추가가 되어야 한다. 어떻게 해요? 바로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게 하나의 표죠. 하나의 표인데 지금 2칸인데 얘는 몇 칸이에요? 4칸. 줄은요? 7줄인 줄 알았는데 중간에 어때요? 체질량 지수와 저체중 우리 지금 붙어 있는데 이 중간에 3줄이 더 들어왔네요. 맞습니까? 왜? 그럼 이거 먼저 3줄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이것부터 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자, 봅시다. 여러분 마우스를요. 마우스 위치가 중요해요. 이 메뉴는 어렵지 않아요. 체질량 지수 그러니까 이 줄 아래로 현재 제가 커서가 위치한 이 줄 체질량 지수 이 밑으로 3줄이 필요한 거죠? 그럼 마우스를 여기다 놓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위에 보면은 표와 관련해서 2개의 서브 메뉴가 등장을 합니다. 하나는 표 멋내는 거, 표 디자인. 또 하나는 표의 전반적인 생김새, 레이아웃. 우리는 표 레이아웃으로 와야 돼요. 자, 레이아웃 왔습니까? 오면은 체질량 지수, 현재 이 제가 위치한 셀, 여기를 기점으로 이 바로 아래로 줄이 필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동서남북 4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 4가지. 이 4가지가 뭐냐면 현재 제가 기점으로 커서가 여기 있는데 여기를 기점으로 어디? 찾아보세요. 아래쪽에 뭐가 필요하다? 줄. 위아래가 필요한 건 줄이에요. 그 다음에 양쪽, 왼쪽, 오른쪽이 필요한 건 칸이고요. 이해돼요? 그럼 우리 위아래 뭐다? 줄. 그럼 우리는 위에 줄이에요? 아래 줄이에요? 아래 하나 생긴 거 보이죠? 둘, 셋.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됩니까? 예, 이렇게.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체질량 지수 아래쪽에 클릭합니다. 클릭했죠? 그리고 반대로 지우고 싶어요. 지우면 돼요. 여러분 이거 줄이에요? 칸이에요? 줄. 그죠? 그럼 줄을 지울 때는 여러분 요건 줄, 요건 칸. 그림이 다르죠? 그럼 우리는 요 한 줄을 지우죠. 지우기, 또 한 번 지우기, 또 한 번 지우기. 어때요? 어렵지 않아. 그죠? 자, 그럼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급 질문이에요. 자, 제 커서가 여기 18.5보다 작다. 여기에 가 있어요. 그럼 제가 이 위로 줄을 3줄을 만들려고 해요. 어떻게 하면 돼요? 네. 이건 뭐예요? 이러시는데 이 그림 눌러봤댔죠? 이거 떠요. 보여드릴게요. 뭐 또 새로운 게 뜨는지 아세요? 이거 똑같이 떠요. 똑같네. 그죠? 네. 여기서 해도 상관없어요. 자, 위로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커서가 있는 곳에 여기가 지금 커서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곳을 기점으로 위로 생겨야 되죠. 자, 몇 개? 3개. 1, 2, 3 이렇게 3개. 됩니까? 클릭하고 3개. 이렇게 눌러야 돼. 이렇게 3개. 됩니까? 이거 클릭하고 위로 3개. 추가. 어때요? 똑같구나. 이해되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번에는 자, 체질량 지수에 마우스를 갖다 놓으세요. 오른쪽으로 2칸을 더 추가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커서 여기 있어요. 여기를 요 앞이면 왼쪽이고
이 D면은 오른쪽이에요. 자, 오른쪽에 칸 어떤 거? 그렇죠, 이거죠. 하나 더, 둘. 간단하죠? 이거예요. 저 이거 하나 지우고 싶어요. 지우는 거 이거 칸 지우기 눌러보세요. 걱정 마세요. 다시 만들어 볼래요? 띵. 참 쉽죠? 그리고 내용을 쓰면 됩니다. 어디다? 체질량지수 옆에 칸에 질환 위험 이렇게 쓰죠. 예, 동반 질환 위험 이렇게 씁니다. 칸이 안 들어가요. 그럼 우선 쓰지 마세요. 그 아래 허리둘레 이렇게. 그리고 그 밑에 내용을 쓸 건데요. 이렇게 씁니다. 작다 90cm, 허리둘레 90cm 미만 이렇게 써요. 센티미터를 여기서 알파벳으로 써도 되지만 우리 배운 게 있습니다. 특수문자 삽입하는 거 뭐였죠? 컨트롤 F10 단축키 기억나요? 네. 자꾸 써먹어야 돼요. 여기에 보면은 단위 기호 센티미터 있어요 없어요? 있네요. 넣기 엔터 쳐도 돼요. 들어갑니다. 그죠? 가로 열고 남자 이렇게 써요. 됐죠? 자, 이번에는 또 이 옆에 칸에 이번에는 90cm가 이상이에요. 90cm 이상이다. 그럼 90cm 이상을 어떻게 써요? 이상은 뭡니까? 크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기호는 여러분 키보드에 크다 작다 부등호는 있는데 이렇게 크거나 같다 표시는 없단 말이에요. 그죠? 없을 때 어떻게 합니까? 특수문자 도움을 받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어떡해요? 이렇게요. 컨트롤 F10 여기 여러분 수학 연산자라는 카테고리 수학 연산자 고르세요. 고르면은 조금 내려가시면은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기호가 나오게 됩니다. 확인되죠? 자, 크거나 같다 선택합니다. 이것도 좋아요. 근데 우리 보통 컴퓨터상에서는 요거 많이 쓰죠. 자, 넣기 들어가지죠? 그럼 씁니다. 90. 그 다음에 컨트롤 F10 눌러서 뭡니까? 네, 바로 기호, 단위 기호, 센티미터 클릭하고 엔터. 들어가죠? 남자. 자, 이렇게. 됐어요? 어렵지 않다. 그죠? 특수문자 자꾸 써야 돼요. 자, 그런데 이제 밑에는 여자를 써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숫자만 다르지 이 기호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굳이 쓸 필요가 있을까요? 없죠. 그럼 뭐 해야 돼요? 복사를 하자 이겁니다. 표 안에서 복사는 안 해봤는데 그거 지금 해보려고요. 자, 여러분 이거 범위를 잡아요. 어떻게? 잘 보세요. 이렇게 범위를 잡아요. 마우스를 클릭하고 첫 번째 셀, 두 번째 셀 이렇게 보라색 색깔이 돼요. 범위 잡으셨죠? 이 상태에서 내용을 복사하는 거죠. 컨트롤 C,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C, 컨트롤 C 못 누르겠어요. 편집해서 복사하기 눌러도 돼요. 편한 대로. 화면에 변화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바깥에 한번 눌러요. 누른 다음에 바로 아래줄 셀에 클릭합니다. 저처럼 이렇게요. 따라 하셔야 돼요. 나중에 해봐야지 안 돼요. 자, 클릭 했어요. 자, 그리고 붙여넣기가 뭐였더라요? 컨트롤 V 또는 편집해서 붙여넣기, 붙이기 누르면 돼요. 자, 누르면 이렇게 떠요. 이러면 또 깜짝 놀라세요. 아우, 나 이거 모르는데.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덮어쓰기라는 내용 보이죠? 이거는 지금 이 표 안에 내용을 복사했는데 표는 그대로 있죠. 아래층에 있으니까 이 위에 이 내용을 그대로 덮었을 거냐 이거예요. 네. 그런다고 하셔야 돼요. 붙이기 이렇게 덮어 쓴다는 거예요. 새로 표를 만들지 않고
위에서 만든 내용 그대로 현재 표 셀 안에 그대로 넣어두겠다는 얘기예요. 덮어쓰기 잊지 마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90을 뭘로 바꾸냐면 85로. 아무것도 바꾸지 말고 이것만 살살 지워서 바꿔요. 남 지우고 여. 여기도요. 90 대신에 뭐라고 쓰라고요? 85. 여. 이렇게만 쓰라고요. 간단하죠? 그 다음 내용 여기 밑에 자 90cm, 85cm 미만인 남자 여자 허리둘레가 그런 사람은 저체중 확률에 저체중 특히 허리둘레 그렇고 저체중인 사람은 동반질환에 걸릴 위험이 낮고요. 정상은 뭐 할 필요 없고요. 과체중은 좀 보통 수준이고요. 위험 체중이면서 허리둘레가 좀 얇은 사람은 좀 동반 질환이 좀 증가하고 있고, 그 다음은 중등도 위험이고, 그 다음에 2단계는 고도로 위험하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허리둘레가 큰 사람들이에요. 이쪽이. 저체중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동반 위험은 보통 수준이고요. 그 다음에 과체중은 좀 증가하는 상황이고요. 위험 체중은 중등도. 그 다음에 1단계 비만은 고도로 높고요. 그 다음에 초고도로 높더라. 이런 식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하나 더. 동반질환 위험은요. 사실 요 두 칸을 허리둘레가 90cm 미만, 90cm 이상 이렇게 있잖아요. 얘네 두 개 모두 다 동반질환 위험에 대한 대비로 각각의 데이터가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두 칸을 하나로 합해야 돼요. 자, 그럼 이렇게 두 개의 셀을 범위로 지정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할 거예요? 우리 두 칸인데 102로 102호 이렇게 두 칸인데 이거를 벽을 딱 부셔가지고 102로 하나로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냐? 레이아웃, 표 레이아웃에서 보면은 이 메뉴 4개 보이죠? 여기에서 오늘은 병합만 말할 겁니다. 이 병합 보이죠? 셀 합치기. 단축키는 뭐냐면 M이에요. 알파벳 M. 그러면 잘 보세요. 이거 합치기 요거 눌러도 되고 이렇게 합쳐졌죠? 그 다음에 허리둘레 요거 두 칸 있죠? 여기를 자 마우스로 범위를 잡아요. 그리고 M 눌러보세요. M 이렇게. 아, M이 쉽다. 그렇죠. 그래서 단축키를 그래서 외우는 거예요. 빠르니까. 이렇게 하니까 어때요? 아, 표가 만들어졌다. 이래서 우리는 가장 기초적인 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업 내용이 나는 표를 만들 수가 있어요. 였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만들어 보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셀의 너비를 갖게 하는 거, 높이를 갖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셀을 반땡으로 나누어서 한 칸인데 두 칸으로 나누어서 작업하는 거, 이런 내용들, 즉 계속 표 작성에 대한 내용 가지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번 시간에 공부할 표 작성 관련 메뉴는요. 바로 셀의 너비, 높이 조정과 관련한 내용. 어떻게 하면 표의 너비를 다른 칸보다 좀 더 넓게 할 것인가? 또는 반대로 이미 넓어진 너비, 또 다른 셀과 형평성에서 어긋나는 너무 높은 셀의 높이,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가지런히 나열을 하는 건가? 이런 나열 방법. 그리고 셀의 나누기 작업. 한 칸인데 부득이하게 이걸 두 칸으로 나눠야 돼요. 또는 한 줄인데 이거를 두 줄로 나눠야 돼요. 이런 일 있겠죠? 자, 이와 관련한 내용들 알아보고 관련표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가봅시다. 자, 우선 셀 나누기 작업이 나오는데요. 나누는 거는 여러분 한 칸을 두 줄 또는 세 줄, 여러분 원하는 대로 또는 칸으로. 셀 병합과 반대되는 개념이죠. 말이 필요 없습니다. 직접 만들고 해봐야겠죠.
자, 여러분 여기 표가 있네요. 표. 네, 입력에서 표, 뭐 편집에서도 표 다 좋아요. 자, 칸하고 줄 나왔죠. 예를 들어서 줄, 뭐 둘, 칸, 둘 만들어요. 그리고 만들기 뭐 이렇게 눌렀어요. 커지죠? 자, 표. 이렇게 줄였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자, 이렇게 표를 만들어서 여러분이 작업을 하고 있는데, 자, 여기는 뭐, 나,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다 이렇게 썼는데, 라다시 3. 이렇게 세 줄로 나눠진다. 예. 이런 경우, 자, 이 한 칸에 마우스를 딱 갖다 놓고,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이 메뉴에 보면은, 현재, 표의 레이아웃이란 말이에요. 표 레이아웃. 이게 레이아웃 메뉴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가 셀 나누기예요. 단축키 S. 중요한 거는 여러분 한 칸이죠. 한 칸에서 S 눌러봤댔자 이 안에 글자만 찍혀요. 그럼 단축키 S라는데 S는 어떻게 씁니까? 네, 여러분이 한 칸에 대해서 세 줄로 나누기를 할 때는요. 곧바로 이 아이콘 눌러도 되고 단축키를 이용하려면 F5키를 누르면은 이렇게 한 칸, 한 셀의 범위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F5키. 이 상태에서 S를 누르면 이렇게 셀 나누기 대화 상자가 나와요. 오케이? 예. 자, 취소. 그리고 난 성격이 급해. 그럼 여기다 클릭하고 곧바로 셀 나누기 아이콘 보이죠? 이 단추. 이거 그냥 누르면 돼요. 어때요? 아, 똑같이 만나네. 그럼 여러분 줄 개수 몇 개로 해볼까요? 3개로 해볼까요? 나는 3줄로 나눌래. 3개. 이렇게. 나누기. 어때요? 아, 나눠진다. 이해되죠? 자, 다시 3줄을 하나로 합해볼래요? 3개 범위 잡고. 그 다음 뭘 누르면 돼요? 이거 하나로 합할 거죠, 여러분이. 자, 합하려면은 뭡니까? 알파벳 M만 누르면 병합이 돼요. M. 됐습니까? 자, 그럼 이번에는 이렇게 나눠볼까요? 여러분이 요 한 칸을요, 3줄 2칸으로 나눌 생각이에요. 우와, 이 한 칸을요? 그렇습니다. 자, 이럴 때는 곧바로 셀 나누기 3줄에 몇 칸이요? 이때는 칸 개수에 체크 2칸. 됐어요? 나누기. 우와, 멋있네요. 이게 바로 셀 나누기. 아무것도 아니죠. 예. 자, 그럼 다시 병합합시다. 범위 잡고 어떻게 한다고요? M. 됐죠? 이렇게 우리가 작업을 해요. 자, 그럼 여러분이 이번엔 나눠보죠. 만약에 여기를 2줄 3칸으로 나눠야 된다면요. 똑같아요. 어려울 게 뭐 있습니까? 2줄 이렇게 줄 칸의 개수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3칸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나누기 이렇게. 이해되죠? 그리고 여기다 뭐 예를 들어 라다시 1, 뭐 라다시 2, 뭐 라다시 3 이런 식으로 내용을 쓰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를 좀 더 넓히고 싶어요. 그럼 자, 잘 보세요 여러분. 이 줄을 넓히고 싶으면은요, 여러분 요 밑에 경계선 보이죠?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상태에서 잡아당기면 늘어나요. 됩니까? 오, 된다. 그쵸? 이렇게 우리가 작업을 해요. 됐어요? 자, 이게 바로 셀 나누기 작업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셀의 너비와 높이를 같게 설정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자, 이거는 또 뭐냐면은 우리가 작업을 하다 보면 말이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면은 다의 칸이 가나 나의 칸보다 어때요? 더 커진 느낌이죠. 왜 커진 거죠? 그거야 얘네들 때문이죠. 이럴 때는 범위를 잡아요. 자, 잡습니다. 이렇게. 잡고 어떻게 한다? 네,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은 셀의 너비를 갖게, 셀의 높이를 갖게 누르면요.
자,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나. 이런 걸 뭐라고 부르죠? 대형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안 맞아요. 이 메뉴만 갖고는 안 된다고요. 확인되죠? 안 되네요. 예.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결을 합니까? 낭패인데. 너무 간단해요. 여러분 여기 경계선 보이세요? 가. 이걸 붙잡고요. 위로 올려요. 이렇게. 올리고 가하고 나의 범위를 잡은 다음에요. 나란히 니네들 밑으로 더 내려가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맞춰주는 수밖에 없어요. 더 안 내려가는데요. 저 좀 더 내리고 싶은데. 그럴 경우 있겠죠. 이럴 때는 여러분 여기 마우스로 이렇게 하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컨트롤 키 보이십니까? 아래로 방향키도 보이죠?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아래로 방향키를 누르면 어때요? 내려가신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비슷하게 균등하게 맞춰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됩니까? 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러분 이 메뉴는요, 어디까지나 정형화된 모양에서는 얘를 누르면 대부분 모든 게 해결이 돼요. 그렇지만 이렇게 줄과 칸이 정형화되어 있지 않고 어디는 두 칸인데 어디는 두 칸이 아니라 뭐예요? 예, 세 칸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여기는 또 도합 네 칸. 줄도 여기는 한 줄인데 여긴 두 줄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이 메뉴가 먹지 않아요. 그런 경우에는 컨트롤 키하고 방향 키를 눌러서 여러분이 작업을 해주면 돼요. 자, 좀 더 연습이 필요하죠. 이런 경우는 된다는 얘기예요. 자, 지워보겠습니다. 네, 연습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 표에서요. 우리가 자, 입력해서 표예요. 표에서 자, 제가 줄의 개수를 일단은 4줄 잡았습니다. 4줄. 칸의 개수는 뭐 2칸만 잡았어요. 만들기. 자, 그리고 제가 너비를 좀 줄일게요.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첫 번째 칸 있죠. 첫 번째 칸은 내용 별로 없는데 두 번째 칸에 내용이 많다. 이럴 때는 경계선 보이세요? 얘를 잡아당기면 돼요. 어렵지 않죠? 그리고 내용을 쓰면 돼요. 뭐라고요? 뭐 PPT에 있는 대로 구분, 아래로 방향키,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식단 이렇게 쓰고 아침에 여러분이 뭐 계란 뭐 부침 1개, 뭐 샐러드 뭐 200g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근데 점심에는 뭐 예를 들어 여기서 이제 잡곡밥 1공기, 미역국, 뭐 쇠고기 장조림, 우엉조림 이렇게 벌써 쓰잖아요. 그 다음에 김치, 김 이렇게 내용을 썼어요. 그 다음에 저녁 식사로 또 뭘 했느냐. 역시 잡곡밥 뭐 그 다음에 여기는 반공기 뭐 이렇게 막 썼어요. 반공기 뭐 새우젓 호박찌개 이런 식으로 내용을 쓰고 그 다음에 고등어 한 조각 뭐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에 양배추 쌈 이렇게 막 썼어요. 그럼 여러분 이 표가 이뻐요 지금? 안 이쁘죠? 왜 그런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요, 얘는 높이가 좁아요. 정말 안쓰러울 정도로 높이가 좁은데, 얘네들은 높이가 어때요? 예. 내가 원해서 그렇게 된 건 아니죠. 글씨가 어때요? 너무 많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한 거죠. 여러분은 해결을 하셔야 돼요. 이건 모양이 안 이쁘니까. 그럼 어떻게? 표의 길이를 이렇게 더 늘리던가, 그 다음, 표의 길이를 늘리지 못하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뭘 해야 됩니까? 나머지 애들도 높낮이를 얘네들과 똑같이 균등하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어떻게? 모두 범위를 잡고 이렇게 딱딱 칸의 개수, 줄의 개수가 똑같으면 레이아웃 메뉴에서 이게 먹힌다는 얘기예요. 셀 높이를 갖게 이게 된다는 얘기예요. 됩니까? 이게 돼요.
근데 선생님 저는요, 구분 식단 얘네들은 약간 줄여도 되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이 얘만 따로 잡고 아까 했던 대로 어떻게 위로 잡아당기면 돼요. 또는 위로 잡아당기는 거 싫다. 컨트롤 키 누르고 위로 방향키 이렇게 눌러도 된다는 얘기예요. 됩니까? 네. 이렇게 여러분이 조정을 해주면 돼요. 어렵지 않으시죠? 그 다음에 또 표를 작업하다 보면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 이 밑에다 그냥 표를 또 그리도록 하죠. 어떠한 내용이 있냐면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 점심과 저녁 있죠. 요 사이에 이 사이에 그냥 줄을 하나 삽입해 볼게요. 자, 그러면 점심에다 마우스를 놓고 여기 아래에 줄 추가하기 한번 눌러볼까요? 어때요? 하나 추가되죠? 자, 여기에다 여러분이 뭐라고 쓰냐면은 이렇게요. 간식, 간식 타임. 이렇게 여러분이 썼어요. 그래서 간식 타임 하고, 통상적으로 3시에서 여러분이 4시. 이렇게 내용을 쓸 거예요. 4시. 됐죠? 자, 그럼 간식 타임을 쓸 건데 어떻게 할 거냐면 요거를 자, 여기 범위 여러분 요 칸을 얘만 이만큼 오게 할 거예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여기가 10평짜리 집인데 간식 타임만 18평이나 20평 집으로 만들려고 한다고요. 이럴 때는요. 여러분 범위를 얘를 잡아요. F5키만 눌러도 얘가 하나가 선택이 돼요. 또는 다 잡았다가 여기만 클릭해도 됩니다. 그럼 요 한 칸에 포커스가 집중되죠. 이때 얘의 벽, 얘네 집 벽 여기를 붙잡고 이렇게 잡아당기면 돼요. 이렇게. 어때요? 얘만 늘어나네? 이렇게. 조금 더 늘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됩니까? 이렇게. 그리고 그게 잘 안 되면 Shift 키를 눌러도 돼요. Shift 키 누른 상태로, 물론 얘는 지정이 돼 있어야 됩니다. Shift 키 누르고 방향 키로 이렇게 움직이면 얘 혼자만 해당 칸이 움직이고 줄어든다 이겁니다. 요렇게 됐어요? 그래서 요것도 아울러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특정 셀의 너비와 높이만 조정할 때는 Shift 키 눌러서 방향 키로 조절한다던가 Shift 키를 누른 상태로 여러분이 그 해당 테두리를 붙잡고 조정을 하면 되더라 이겁니다. 이렇게. 됐습니까? 그래서 기억을 해주시기 바래요. 자, 그럼 이와 같은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이 정도를 배웠으면 무엇을 만들 수 있느냐면 이런 의미 있는 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제안서라고 많이들 이야기하죠. 제안서 양식은 사실 되게 종류가 많은데요. 이렇게 여러분이 모양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한번 잡아볼까요? 두 칸에다가 7줄짜리로 먼저 표를 만들어 볼게요. 아주 쉽게. 자, 표 보이세요? 예. 자, 이거 눌러서 줄 7줄로 할 거야. 몇 칸이요? 욕심 버리고 2칸. 이렇게 하고 만들기를 눌러줘요. 만들어줘요.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이 테두리 붙잡고 안으로 약간만 들어오세요. 이 정도로. 자, 이렇게 이제 모양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 첫 번째 칸에 모양 신경 쓰지 마세요. 일단은 범위를 다 잡고 그 다음에 여기 테두리를 붙잡고 조금 내려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그러면 조금 모양이 이렇게 모양 만들어지게. 자, 그런 다음에 여기 첫 번째 칸에다가 뭐 예를 들어 어떤 회사에서 특정 그 작업 처리에 대한 어떤 제안, 개선점을 누가 내놨다. 그것도 제안서죠. 자, 부서, 약식으로 만들어 보죠. 그리고
여기에서 띵띵띵띵띵 이렇게 가요. 간 다음에 전화를 입력을 할 겁니다. 가로 열고 전화기 표시. 참고로 전화는 그냥 써도 되고 우리 배운 거를 10분 활용해도 되죠. 전화기, 이 전화기, 이 전화기. 여러분이 편한 대로 넣기.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전화기 표시하고 전화번호 넣으라고 표시를 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에는 직급을 써봐요. 직급 이렇게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직급 쭉 쓰고 요 정도에 가서 뭐 성명도 써요. 성명 이렇게. 이름도 쓰게 해요. 이렇게. 됐죠?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어려움이 없어요. 그냥 우리가 만들어도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요 옆에 칸 말이에요. 여기에다가 접수번호하고 접수번호 몇 번. 그러니까 여기를 두 칸으로 만들 생각이에요. 여기도 두 칸, 여기도 두 칸. 그럼 어떤 기능이 필요할까요? 요거 각각 두 칸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네, 바로 셀을 나누면 되는 거죠. 셀을 나눠봅시다. 두 칸으로 나눌 거예요. 얘도 두 칸, 얘도 두 칸. 그런 경우라면 범위를 잡아야겠죠. 잡고 어떻게 한다? 셀 나누기. 그럼 여러분 줄 아니죠. 빼야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칸 몇 개로? 얘도 두 칸, 얘도 두 칸이죠. 칸 두 칸 이렇게 줄이면 돼요. 나누기 나눠줘요. 됐죠? 자, 그럼 씁니다. 뭐라고요? 접수번호. 그 다음 밑에 칸에 제한일자. 이렇게 내용을 써요. 자, 이렇게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 첫 번째 칸에 요 문서 간격 보이죠? 얘를 약간만 이쪽으로 조금만 더 밀어보세요. 요렇게. 자, 됐습니다. 가능하죠? 자, 그럼 여러분 여쭤볼게요. 여기 지금 한 칸이죠? 여기도 두 칸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 마우스 클릭하고 그리고요. 그쵸, 셀 나누기. 몇 칸? 이거 두 칸이에요? 이렇게. 그럼 여쭤볼게요. 자, 여러분 여기는 조그만 칸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한다 그랬죠, 제가? 요 칸 하나만 이쪽으로 옮기려고 할 때. 예, 맞아요. 여기 경계선에 갖다 놓고 Shift 키 누른 상태로 이렇게 움직이면 된다고 했습니다. 요렇게요. 여기에는 인자가 들어가게 할 거예요. 인이요? 예. 왜 도장 찍을 때 직인 인. 이 인은요. 특수 문자에서 아주 쉽게 입력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컨트롤 F10이 빠르겠죠? 컨트롤 F10 누르면은 인자는요. 여기서 찾지 마세요. 그러면요. 이 위에 탭 보면은 한글 문자표라는 게 존재해요. 한글 문자표에 보면은 사전용 약물이 있어요. 원문자 조각 있는데 그 바로 위에 사전용 약물이 있습니다. 사전용 약물에 보시면은 여기에도 인자가 있는데요. 동그라미 인을 더 많이 쓰잖아요. 동그라미 인은 요 동그라미 시리즈에 보면 여기 인 있죠? 요거예요. 이거를 선택하고 넣기 이렇게 넣으면 감쪽 같아요. 되죠, 여러분? 예,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그 밑에는 뭘 쓸 거냐면 제한사항 이걸 쓸 거예요. 근데 제한사항은요. 이 사람이 현재 어떤 작업에 대해서 제한할 내용이 뭔지 키워드를 갖다 쓰는 거기 때문에 이 벽이 필요가 없어요. 그럼 이거 한 칸으로 만든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렇습니다. 한 칸으로 만들려면 두 개 범위 잡고 어떻게 해야 되죠? 뻥 뚫어야 되죠. 이게 뭐예요? 병합. 여기서 여러분 이거 눌러도 되고 알파벳 M 이렇게 눌러도 되고 간단하죠? 자, 그 다음 또 여러분 여기 뭐라고 쓰냐면 이 왼쪽 칸에는 현재 작업 공정 문제점 이렇게 써보세요. 옆에 칸에는 개선 사항 이렇게 써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칸은요, 문제점에 대해서 이 밑에 조곤조곤 써줘야 돼요. 개선사항도 자세히 써야 돼요. 그럼 이 칸은 어떻게 해야 돼요? 늘어나야 되죠. 근데 잡아당기면 이 정도밖에 안 늘어나요. 어떻게 한다 그랬죠, 제가? 네, 범위 잡고 컨트롤 키 누른 상태로 아래로 방향키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현재 작업 공정 문제점은 요 위에 붙어야 되고요. 개선사항도 이 위로 붙어야 돼요. 그래야 사용자가 내용을 그 밑에 쓸 거 아니에요. 아, 그렇겠는데요? 그죠? 그래서 이 두 개는 범위를 잡고 여러분 여기 보시면 내용 정렬 보이죠? 이걸 눌러서 정렬을 할 건데 어디로? 위쪽으로 이렇게 해주면 돼요. 네. 이런 세부적인 내용들은 만들면서 이제 이렇게 여러분이 느껴야 돼요. 됐습니까? 네, 이렇게. 그러면 이제 문제점을 제안한 사람이 조목조목 쓰겠죠. 요 정도가 모자랄 것 같다. 그러면 컨트롤 키하고 아래로 방향키해서 조금 더 모양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어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아랫줄에 마우스를 갖다 놓고요. 이것을 이제 현재 작업 처리나 작업 공정을 그림으로도 일단은 내라. 현재 작업 공정 도, 그림이죠, 도. 그 다음에 이것을 개선 후에 작업 공정도, 이 그림을 그려서 내야 돼요. 그럼 여기에 그림을 넣을 거니까 어때요? 얘만큼 간격이 늘어나야 되지 않을까요? 네, 늘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컨트롤 키 누른 상태로 또 아래로 방향키를 딱딱딱딱딱 눌러주면 되겠죠. 자, 어때요? 되겠군요.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요. 얘네 두 개도 글씨가 위로 올라가는 게 좋겠죠? 어디로 간다? 레이아웃, 표 레이아웃의 내용 정렬해서 세로 정렬해서 이 세로 여기에서 글씨를 가운데가 아니라 위로 오게 해라. 이렇게 배치하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봐야 될 게 바로 여기에요. 이 제한된 내용을 어떤 부서에 이제 내고 그것에 대한 어떤 검토 결과를 듣고 이 내용이 타당하다 아니다 이것을 검토해 줘야 되잖아요. 검토 부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검토 부서를 만들 건데 어떻게 만들 거냐면은 이 하나의 칸 보이세요, 여러분? 네. 이 칸을요, 이렇게 제가 할 거예요. 두 칸으로 만들 생각이에요. 그럼 보세요. 범위를 이렇게 잡아요. 자, 잡습니다. 그리고요, 범위를 잡은 상태에서 셀을 나눌 겁니다. 어떻게 나눠요? 바로 두 칸으로 나눌 거예요. 이렇게. 됐죠? 그리고 이 첫 번째 칸은 이렇게 넓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때는 여러분 이 두 칸 모두 다 좁게 만들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Shift 키 안 눌러요. 그냥 끌어다가 이렇게 끌어다 놓습니다. 이렇게. 돼요, 여러분? 네. 자,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 어떻게 해라? 네, 여기에다가 이제 내용을 쓰면 되더라 이겁니다. 자, 그럼 여기를 검토 부서라고 쓸 거거든요. 요거 두 개 합해 볼까요? 어떻게 합해요? 범위 잡고 M 되죠? 자, 그리고 씁니다. 뭐라고요? 검토 부서 이렇게 내용을 씁니다. 자, 검토 부서 내용 썼는데 어때요? 칸이 너무 넓어지죠? 요거 범위를 잡으세요. 자, 잡고 여러분 이 줄과 줄 사이의 간격을 줄여보세요. 얼마로? 100으로 엔터. 어떻습니까? 많이 줄었죠? 근데 얘는 넓고 얘는 좁고 그런데요. 그러니까 이때 이렇게 범위를 잡고
이 두 줄을 높이를 같게 해라. 이렇게 누르면 되죠. 돼요? 이럴 때 사용하는 거예요. 자, 그럼 검토 부서에 뭐라고 써요? 부, 가로 열고 또는 과. 그 다음은요. 여기도 부서 이름 또는 과 이름. 이렇게 내용을 쓰면 되더라 이겁니다. 자, 검토 부서 조금 더 좁게 해도 상관없겠죠? 요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부하고 과 있죠? 여기도 요 칸이 여기까지만 왔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거 그냥 끌고 와요? 여러분 안 될 소리죠. 이 문서의 핵심 축이 바로 이 줄이에요. 보세요. 이 줄이 이렇게 이어졌어요. 근데 이 줄을 그냥 끌고 온다? 그럼 여러분 전체 줄이 다 움직여요. 보세요. 같이 움직이지. 그런가? 네, 같이 움직여요. 여기도. 안 그럴 것 같은데? 그렇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얘네 두 개만 범위 잡고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얘를 움직여야 된다 이겁니다. 이렇게 잊지 마세요. 범위를 잡아야 돼요. 또는 Shift 키 누르고 범위 잡고 Shift 키 누르고 방향키로 움직여도 돼요. 이렇게 여러분이 모양을 만들어주면 된다는 거예요. 어때요? 간단하구나. 이렇게요. 그래서 만들어주고 뭐 또 때에 따라서는 이 부과의 담당자라든가 이런 거를 여기다 쓰기도 해요. 그럴 때는 여러분이 여기다 또 어때요? 각각을 범위 잡아서 다시 셀 나누기 해주면 되죠. 두 칸 해서 이때 어떻게 합니까? 이 칸을 요거 두 개를 범위 잡고 요 경계선 보이죠? 얘를 이렇게 줄이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 쓰면 되죠. 뭐라고요? 부서장. 그 다음에 여기도 부서장. 이런 식으로 내용을 쓰면 되더라 이겁니다.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제안서를 만들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간단하죠? 우리 이 정도까지 이제 일반적인 문서표를 만드는데 필요한 기능들은 다 배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까지 뭐 글씨 정렬이니 이런 거는 그냥 범위 잡고 가운데 정렬 누르면 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어려운 게 없어요. 여기도 마찬가지. 그냥 다 잡고 가운데 누르면 끝나요. 이거는. 이런 것들은. 됐죠? 그래서 이런 건 신경 쓰지 마시고 표 내용은 이제 작성이 다 끝났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 표 작성과 관련해서 계산식 의외로 한글에서 계산이 안 되는 줄 아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사실 됩니다. 계산식 표에 대해서 공부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번 시간에 학습할 한글 2018의 표 관련한 메뉴는 바로 계산식을 이용한 표 작성이에요. 한글에도 계산식 작업이 되나요? 이렇게 되묻는 분도 분명히 제 강의 들으시면서 지금 이 순간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사실 계산 관련한 어떤 표는 엑셀에서 많이들 만드세요. 만들고 그거를 잘라서 그림 파일로 만든 다음에 한글로 붙여넣기 하시는 이런 분들도 저는 많이 봤어요. 근데 이 한글에서는요. 기본 아주 복잡하지 않은 기본적인 계산이라면 한글 문서만으로 충분히 가능해요. 게다가 채우기 기능도 있다는 사실. 궁금하죠?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보도록 하죠. 자, 갑시다. 한글 계산식은요,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져요. 좀 쉬운 계산식, 그 다음에 아주 예전 버전부터 우리가 한글의 계산식 하면 블럭 계산식으로 보통 많이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블럭 계산식, 쉬운 계산식 이런 것들이 있고요. 엑셀처럼 함수를 이용해서 계산 작업하는 계산식 이렇게 모두 세 개의 계산 작업으로 분류가 됩니다. 우린 다 공부해 볼 거예요. 이 메뉴들은 어디에 있느냐면 표에서만 작업 가능해요.
그 표에 레이아웃 메뉴, 표 레이아웃 메뉴 있죠? 여기 들어가면 우리 얘네 공부했고, 얘네 옛날에 공부했고, 얘도 공부했고, 그죠? 자, 여기에요. 얘네들 오늘 요거 4개 배워요. 그럼 얘네들은 어떤 역할이냐? 먼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얘 이름이 채우기예요. 채우기. 채우기는 말 그대로 어떤 값을 채워 넣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표 자동 채우기 메뉴와 자동 채우기 내용 이렇게 2가지 메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 공부해 볼 거고요. 천단위 쉼표 기호 나오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그 각각의 자리마다 유효한 쉼표 기호를 넣을 건지 말 건지 이거 선택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억에서 희응은 엑셀과 똑같죠. 어떤 데이터나 글자를 가나다라 바바사 하타파카 또는 1, 2, 3, 4, 5, 6, 7, 9, 8, 7, 6, 5, 4, 3 이렇게 차례대로 나열하는 거 정렬이에요. 그리고 이게 바로 표의 계산식입니다. 그래서 이거 누르면 블록 계산식, 쉬운 계산식, 계산식 이렇게 메뉴가 구성되어 있어요. 자, 눈도장 먼저 찍으시고요.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내용을 만들어 보면서 이들 메뉴들에 대해 공부를 해보자고요. 자, PPT 과정 쭉 보시면서 나중에 따라하시면 되고요. 가면은 이렇습니다. 한글 열어놓고요. 입력에서 표로 들어갑니다. 표 들어가면 6줄 6칸짜리 표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6줄 6칸 66. 자, 그리고 만들기 눌렀습니다. 너무 커요. 좀 줄이면 되겠죠? 네, 더 줄여도 되겠습니다. 잡아당기면 돼요. 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그리고 여기에다가 여러분 나는 매장이 여러 개가 있다. 그래서 명동점, 또 종각점, 천호점, 네, 여러분도 써보세요. 그 다음에 삼성점, 해화점, 이렇게 제가 만들었습니다. 참고로 지점 이름이 길면은 범위를 잡고 컨트롤 키하고 방향키로 조정해서 조금 더 넓혀주면 되겠지요. 그리고 여기 마지막 칸은 합계라고 제가 쓸 생각이에요. 네, 합계를 먼저 내볼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자, 합계부터 출발할게요. 자, 그럼 여러분 여기 각각의 칸이 있죠. 이 칸에 제가 뭐를 넣을 거냐면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 4, 4분기 또는 1월, 2월, 3월, 4월 이런 데이터를 넣으려고 해요. 자, 그런데요. 엑셀에도 이런 기능이 있듯이 한글에도 자, 여기 여러분 4칸 범위 잡아볼래요? 여기에 1월, 2월, 3월, 4월 이렇게 달달이 1월 달부터 4월까지 각각의 데이터를 입력하려고 해요. 물론 손으로 써도 되죠. 그런데 표 레이아웃에 여러분 여기 보면은 채우기라는 메뉴가 있거든요. 채우기에서 아래로 화살표 누르면요. 자동 채우기 내용이라는 메뉴가 존재해요. 자동 채우기 내용을 누르면은 보세요. 우와, 다 뜨네. 네. 우리가 업무상 많이 쓸 것 같은 애들은 이렇게 차례대로 목록을 만들어 놨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거를 고를 거냐면 1월, 2월, 3월, 4월 이걸 먼저 골라볼게요. 자, 골랐습니다. 고르고 채우기 누르면 보세요. 와, 들어가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가능하죠? 이게 채우기예요. 자, 범위 잡고 딜리트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 회사는요, 이렇게 업무에서 1사, 2사, 3사, 4사분기 이렇게 그런 데이터를 많이 쓰는데 그런 데이터 목록은 자, 범위 다시 잡고 그런 목록은
여기 봐도 1, 4, 2, 4, 3, 4, 4, 4분기는 없는 듯 합니다. 이때는 어쩔 수 없이 제가 써야겠죠? 이런 분 계십니다. 여러분이 업무상 많이 쓴다면 등록을 해도 괜찮아요. 자, 여기 사용자 종이 보이십니까? 여기에 들어가서 플러스 보이세요? 네, 여기다 이렇게 눌러서 자동 채우기 목록 제목에 분기 이렇게 내용을 써요. 그리고 내용을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 4, 4분기 이렇게 내용을 입력을 해요. 됩니까? 그리고 플러스. 이렇게 하면 분기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목록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업무에 많이 쓰는 것들을 이런 식으로 제목 쓰고 내용 쓰고 플러스 눌러서 추가를 해주면 됩니다. 그럼 채우기 누르면 어때요? 와, 들어가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범위 잡고 여러분 이거 간격 어때요? 늘려줘야겠죠? 자, 컨트롤 키하고 방향 키 누르면은 이렇게 늘어나게 됩니다. 자, 가능해요? 예, 합계도 늘릴까요? 이 정도.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를 만들 수가 있다는 사실. 됐지요? 그럼 1, 2, 3, 4분기는 자, 딜리트 잠깐 눌러볼까요? 왜냐면 자, 범위 지정하고요. 채우기에 자동 채우기 여기 내용 보면은 자, 보세요, 여러분. 사용자 정의에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만든 거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골라서 쓰면 돼요. 앞으로 필요할 때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명동, 종각, 데이터 각각 입력해 볼게요. 자, 제가 데이터를 임의로, 여러분 똑같이 안 써도 돼요. 뭐 근거한 데이터가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내용을 여러분이 쓰면 돼요. 4, 4분기 데이터, 뭐 980 이렇게. 다 써요. 그 다음에 종각도 뭐 1100, 그 다음에 1300, 뭐 그 다음에 900, 뭐 650, 뭐 이렇게 썼습니다. 1005, 뭐 900, 그 다음에 뭐 1600, 뭐 1500, 그 다음에 뭐 1100 이렇게 썼습니다. 삼성도 뭐 2100, 그 다음에 뭐 900, 뭐 그 다음에 뭐 1950, 뭐 그 다음에 400, 뭐 이런 식으로 써요. 해화도 입력을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쓰면 되겠죠. 자, 이렇게요. 1500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데이터 입력을 쭉 마쳤어요. 그럼 이렇게 마치면은 자, 여러분 이제 여쭤보겠습니다. 해화 여기 아래에 1, 4분기 총 합계를 구하려면 한 줄을 더 추가해 볼까요? 이게 줄 추가하기. 돼요? 그럼 여러분 여기에 1, 4분기 합계를 여기다 한번 구해 볼게요. 자, 1, 4분기 합계는 얘네들을 모두 더해서 여기에 이제 표시하자는 겁니다. 범위를 잡으세요. 일단 계산 범위 잡고 계산식 아래로 누르면은 블럭 계산식이 살아있는 거 느껴집니다. 그러면 여기 블럭 합계 보여요? 누르면 보세요. 그 바로 아래줄에 합계가 계산되네? 그렇습니다. 6200. 계산되죠? 자, 그리고 옆으로 여러분 2, 4분기 합계도, 3, 4분기 합계도, 4, 4분기 합계도 나와야 되죠? 근데 이거 일일이 계산을 또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면요? 자, 합계 나왔죠, 지금? 나온 합계를, 자, 여러분 보세요. 옆으로 쭉 범위 잡아요. 그럼 뭐냐면 나 이 답처럼 얘네들도 자동으로 네가 계산한 이 패턴처럼 자동으로 답이 나오게끔 어떤 조치를 취해줘 이런 얘기입니다. 자, 어떤 조치냐면 채우기에
표 자동 채우기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해요. 보세요. 우와, 답 나오는 거 보게나? 예, 나와요. 이렇게. 됩니까? 예, 이게 바로 자동 채우기예요. 근데 대부분이 이런 메뉴가 있다는 것조차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자, 그럼 이제 블럭 합계 이 개념 이해되죠? 블럭 평균도 이와 똑같아요. 예, 합계 대신 평균 구하면 되는 거예요. 됩니까? 자, 여기에다 여러분 이렇게요. 분기 합계 이렇게 내용을 쓸게요. 칸이 좁아요. 늘리면 되죠. 자, 이렇게. 됐지요? 그러면 자, 이번에는 여러분 여기 합계를 제가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합계는 어떻게 계산을 하면 될까요? 여기 합계는. 글쎄요. 자, 여러분. 합계는요. 명동 지점에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 4, 4분기를 더하면 나오는 거 아닌가요? 그죠? 그래요. 맞네요. 그러면은 여러분 합계에다 마우스를 가져다 놓고 이렇게 놓기만 하세요. 놨어요? 그리고 계산식 메뉴에서 보면 어때요? 얘네가 다 죽었네? 예, 범위를 제가 안 잡았어요. 죽었어요. 참고로 여기서 이렇게 범위 잡으면 걔 살아난다요? 그럼 여기서 블럭 합계 누르면 답이 여기로 나와요. 정말요? 예,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했죠? 블럭 합계 나오잖아요. 이거예요. 자, 지운다고 하죠.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제가 커서를 여기다 갖다 놓고 자, 요거죠 여러분. 계산식에서 보면 가로 합계 보이세요? 가로 합계니까 이거 합계예요. 이거. 얘네들 1, 2, 3, 4를 더해서 현재 너가 깜빡거리는 그 커서 위치에 답을 보여줄게. 이런 얘기입니다. 눌러보겠습니다. 어때요? 똑같이 나오는구나. 이해돼요? 이거예요. 그럼 선생님 얘도 블럭 합계 말고 세로 합계를 해도 되는 겁니까? 자, 여러분 잠깐 보여드릴게요. 6200을 잠깐 지워볼게요. 자, 지웠습니다. 지운 다음에 커서를 갖다 놨어요. 그리고 계산식에서 세로 합계 보이십니까? 자, 어떤 일이 벌어지나 보세요. 뭐가 돼요? 6200이었는데 6201이 되네요? 세로 합계가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왜요? 만약에 여기가 여러분 한글로 1, 4분기 이렇게 쓰면은 6200이 돼요. 그런데 이 위에 표제가 이렇게 숫자가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세로 합계 하면은 이 표제에 있는 숫자가 들어간 데이터도 여기 계산으로 넣어버리는 오류가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얼마나 웃기냐면 2003년도 데이터다, 2013년도 데이터다 이렇게 쓰면은 데이터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세로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블럭 합계 이용하세요. 네. 됐죠? 이런 오류가 있습니다. 보여드렸어요, 제가. 자, 이렇게. 그러면 여기를 어떻게 하느냐? 지움. 뭘로 해라? 블럭 합계로 구해라 이거예요. 자, 커서 이렇게 범위 잡고 아래로 계산식에서 블럭 합계. 평균 구하고 싶으면 평균. 곱하기를 하고 싶다 그러면 곱하기. 됐습니까? 합계. 나오죠? 차이점 이해돼요? 자, 그럼 여러분 여기 합계 있잖아요, 얘네들. 이거 계산 다 해야 되지 않나요? 그래요. 저도 하고 싶네요. 그죠?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일일이 할 필요가 없더라.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거를 범위로 잡고, 그죠? 여기까지 잡겠습니다.
잡고 어떻게 한다? 네, 맞습니다. 바로 채우기에서 표 자동 채우기. 아유, 깔끔하네요. 됐어요? 이렇게 나오게 하는 거다 이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제 쉬운 계산식이라던가 그 다음에 블럭 합계, 블럭 계산식, 그리고 자동 채우기, 이것에 대한 개념은 이해가 되셨을 줄로 압니다.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여기 분기, 합계 이렇게 지금 나와 있죠. 그리고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이 이들 데이터에 대해서 우선 요 알맹이 데이터 있죠. 얘네들. 요 알맹이. 이 데이터도 얘네들처럼 세 자리마다 쉼표를 찍고 싶어요. 얘네들은 물론 뭐 찍을 수 없지만 이런 애들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요 위에 1000단위 구분 쉼표 보이세요? 눌러요. 자, 그러면 자리점 넣기 보이세요? 이거 누르면 구분기호 넣겠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됩니까? 네, 이렇게 넣어줘요. 자, 그리고 이제 저의 설명을 들으시면 됩니다. 자, 제가 뭐라고 싶냐면요. 이들 데이터가 이렇게 나왔는데 중요한 거는 이 합계 보이죠? 합계. 명동 지점의 합계, 종각 지점의 합계, 천호 지점의 합계, 분기별 합계가 나왔어요. 그러면 저의 소원은 뭐냐면 합계가 높은 애부터 차례차례 나왔으면 좋겠다. 이게 저의 목표예요. 그러면 순서가 삼성 지점이 1등이니까 얘부터 이렇게 나오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합계가 높은 애가 제일 먼저 나오고 낮은 애가 맨 뒤에 나오게끔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여러분 범위를 다 잡는 게 아니에요. 합계를 그렇게 하고 싶은 거죠? 합계만 범위를 잡아요. 이렇게 저처럼. 자, 합계만 범위를 지정하고 그 다음에 여기 여러분 기억에서 히응 보이세요? 이걸 눌러요. 누르면은 필드 1 나오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 내용이에요. 형식이 가나다 나오죠? 아니죠. 우리는 숫자예요, 문자예요, 이거? 계산식의 결과니까 숫자예요. 그러면 여기 형식에 보면 아래로 화살표. 자, 이게 여러분 순서예요. 그러면 날짜를 가지고도 정렬할 수 있고요. 숫자를 가지고도 할 수 있고 글자를 가지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건 뭡니까? 합계가 큰 애가 먼저 나오길 원하는 거죠. 큰 애가 먼저 나오고 점점점 작은 애가 뒤에 나오게 하려면 내림차순이라고 불러요. 그것을. 그래서 여기 보면 숫자 012 이렇게 쓰면 작은 애가 먼저 나오게 하고 점점점 큰 애가 나오게 하겠다 이런 뜻이고, 숫자 987 이거는 뭐냐면 큰 애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 작은 애가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골라야 돼요? 당연히 987을 골라야겠죠. 맞아요? 자, 이렇게 하고 실행 누르면 어떻습니까? 오, 좋아. 그죠? 이렇게 나와요. 이게 정렬이에요. 아, 문자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나왔는데요. 여러분이 뭘 하고 싶냐면은, 자, 분기 합계 아래에 클릭하세요. 분기 합계 아래에 클릭. 자,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칸을 하나, 줄을 하나 추가합니다. 추가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여기 이렇게요. 베스트. 네, 베스트 3 총계를 낼 거예요. 자, 뭐냐면은 베스트 3에 보면은 삼성, 천호, 해화 얘네 세 개가 분기별 합계가 가장 높은 베스트 3들이에요. 그죠? 그럼 얘네들에 대한 1, 4분기 얘네들에 대한 합계만 여기에 구하고 싶은 거예요.
또는 얘네들에 대한 평균만 여기다 구하고 싶어요. 또는 이것도 돼요. 이 1, 4분기 애들 중에서 이 세 개 중에 가장 높은 값만 여기다 표시하고자 해요. 그게 돼요? 된다니까요. 어떻게 되느냐면 여러분 여기 계산 우선 커서를 놓으세요. 놓으면 돼요. 계산식에 보면은 맨 밑에 쉬운 계산 아니에요. 이제 딱 봐도 어렵죠. 계산식으로 갑니다. 계산식. 그러면 계산식이 나오는데 신경 쓰지 마세요. 함수를 먼저 봐야 돼요. 함수를 누르면요. 이게 다 엑셀에서 지원하는 함수처럼 한글에서도 함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합계는 썸이고요. 평균은 에버리지고요. 민, 이게 미니멈, 최소값, 맥스가 최대값 이거예요. 그럼 제가 맥스로 보여드릴게요. 맥스 이러면 최대값이에요. 그럼 잘 들으세요. 최대값을 구할 건데 요거 세 개 값에서 최대값 하나, 요거 세 개 중에서 최대값을 여기다 구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요거 세 개 범위 안에서 제일 큰 값을 골라서 얘가 구해주는 게 max라는 함수인 거예요. 그러면 이 범위를 말해줘야 되는데 자 여러분 여기에 잘 들으세요. 요 맨 앞에 첫 번째 여기를 A라고 봐요. A, 엑셀과 같아요. 엑셀 조금이라도 들어보신 분 또는 한 셀을 해보신 분은 여기가 A열, B열, C열, D열, E열, F열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럼 여기는 B열이네? 네. 그럼 B열에 여기가 첫 번째 줄이에요. 여기는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이렇게 가요. 그러면 1, 4분기는 B열이죠? B열? 여기 B, 여기가 A, 여기가 B열. 그러니까 칸이 A열, B열, C열 이렇게 간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B열에 여기가 몇 번째 줄? 두 번째 줄부터 세 번째, 네 번째 줄 요 범위에서 큰 값이 뭔지 말해봐 이렇게 써줘야 돼요. 그래서 손으로 B2, 엑셀하고 똑같아요. B2 이렇게 대문자 소문자 구분 안 해요. 그래도 대문자로 써드릴게요. B2 콜론 이렇게 찍고 B 자 B2, B3, B4죠? B4 이렇게 쓰고 설정만 누르면 보세요. 세 개 중에 제일 큰 값 2100이 나오지. 이해돼요? 이거라니까요. 자, 그리고 아까 우리가 가로 합계로 쉬운 계산식으로 구한 이 합계 있잖아요. 얘도 이렇게 5350이잖아요. 이것도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한 거예요. 여기서 커서를 갖다 놓고 여러분 여기 계산식 있습니다. 계산식에서 계산식 누르면은 이거 합계니까 썸이에요. 자, 썸을 고르면 이때는 범위를 안 잡아도 돼요. 왜냐면은 이 쉬운 범위라는 애가 있어요. 이 애를 누르잖아요. 그러면 현재 셀, 이 커서가 위치한 곳의 셀에 왼쪽에 있는 거 모두를 가지고 너가 합계를 구할 거니?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경우는 이렇게. 그리고 설정 누르면 이렇게 나와요. 이 방법도 있구나. 네,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쉬운 계산식을 사용해야 되는 경우 이거는 바로 옆에 왼쪽에 있는 애들을 가로 합계 또는 세로 합계. 근데 세로 합계는 이 표제에 주의해야 되고 아니면 블럭 계산식. 그리고 일부분에 대한 셀에 대해서 이 표 안에 일부분에 대해서 합계라든가 평균, 최대값, 개수 이런 것들을 구할 때는 계산식을 이용해서 구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러한 원리를 이해하시고 아주 복잡한 작업은 안 되지만 간단한 계산이 있다면 이제는 다른 프로그램 도움 없이 한글에서 그냥 표 메뉴를 통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본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좀 더 체계적으로 컴퓨터 및 모바일 기기 사용법을 배우려면 www.ib96.com, ib컴퓨터교육.com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에 구독과 멤버십 회원으로 가입해주시면 좀 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